안녕하세요. 7월 14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만기를 전후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 후반에는 대부분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고 상승의 분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오늘도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최 이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고요. 특징 종목에 대한 진단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정한 7월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도 7월의 남자로 또 만나뵙네요. 네. 지난주에는 이 미국 증시가 네. 사상 최초로 27,000포인트를 넘기도 했어요. 네.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가면 또 동생격인 우리나라 증시 같이 잘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형, 동생 하던 시기는 좀 지났어요. 그런가요?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뭐,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수가 약간의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선진 시장과 이머징 마켓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는 선진 시장으로,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으로 구분이 돼서 서로 이제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작년에는 이제 미국이 혼자서 독주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상승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같이 데리고 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서 미국에 대한 매력도만 높아졌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기대감이 좀 나왔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최고 악재였던 게 이 일본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겐 또 호재가 됐다고 해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긴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나 반도체 기업들에게 충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 이 부분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었다라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반도체 감산을 이루어지게 되고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던 악성 재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은 지난주 특징 종목들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의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후성이네요. 좀 어떤가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이제 에칭가스, 즉 불산 쪽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소재가 세 가지인데,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 그 다음에 이 에칭가스, 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산화가 좀 시급하다,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후성이 이 에칭가스 쪽에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소재 쪽을 이제 우리 나라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좀 국산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관련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권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은 일단은 일본의 그런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국책 사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대신에 변동성을 조금 생각한 구간에서 본다면 한 8,000원 근접, 요런 시점에서는 매수가 나쁘지 않게도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다만 추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흔들리는 부분에서 나타난 어떤 호재성 재료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세가 만약에 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뒤로 하고 추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 매도 또는 비중 축소,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8,000원 근처,
거,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7,000원이 깨진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후성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7,000원을 깨고 내려갈 때에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8,000원 정도 근처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캠인데요. 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동진 세미캠은 지금 추세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더 빨라진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뭐냐면 이제 포토리지스트라는 그 부분에서 EUV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UV는 이제 극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극자외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전략적인 상품으로 개발 중인 부분이 바로 이 EUV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시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진 세미캠이 현재 개발 중인 이 EUV 쪽에서의 이런 기술력들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또 일본의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 기업들을 육성시키게 된다라면은 이 기업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추세는 일단 상승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추세 이후에 하락이 들어왔지만 하락은 제법 큰 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추가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더슈팅이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12,000원에서 12,5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이 13,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13,000원이나 12,500원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건 문제가 없겠는데요. 이격이 살짝 벌어져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아래쪽으로 주가가 이동한 이후에 매수 접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동진 세미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주말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던 종목들, 거래량 특징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엑사 ENC라는 종목인데요. 좀 어떤가요? 엑사 ENC는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그래핀은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뭐 불리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그런 그 소재이기도 한데요. 이 그래핀 관련주들이 최근에 불뚝불뚝 움직였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지금 그래핀 관련해서 뭐 특정한 이슈가 있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래핀 관련한 종목을 속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냥 느닷없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가담이 됐고 거래량이 동반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요. 주가가 1차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횡보가 들어가고 반등이 진행될 때는 대체적으로 단기 반등, 그냥 특별한 재료 없이 단기 반등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00원 라인대에서 저항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 패턴들이 월요일장에서 추가 상승, 즉 갭 상승을 통해서 2,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갭 상승 이후 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2,000원을 넘지 못하는 시점, 즉 1,900원이나 또는 음봉이 나타나거나 또는 1,800원대,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매도 의견으로 단기적 조정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상승 이후에 2,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보유 관점, 그렇지 못하다라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는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사 ENC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2,000원을 돌파할 때는 쭉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2,000원을 돌파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EID입니다. 어떤가요? EID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좀 했었는데요. 네. 저점권에서 단기 상승,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조정이 살짝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기업은 최근에 나타난 재료를 보게 되면 LG화학의 2차전지 생산 라인의 수주전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자가 지속 중인 그런 부분이고요.
이 이전에 2차전지 기업인 G를 인수하게 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것이 다 좋든 어쨌든지 간에 또 추세적인 부분도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형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번에 전환되는 포인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의 전환이 포인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데드 크로스 예상이 되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번 지지선인 350원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겠죠. 이런 라인들은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차익 매도, 차익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조건은 지금 이런 자리 들어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확 낮아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차익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이디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거래량 특징주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시청자분들이 한 주간 의뢰를 해주셨던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안리라는 종목입니다. 좀 어떤가요? 네, 코리안리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엄청난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냥 그저 그런 종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종목은 도대체 뭔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보험, 근데 재보험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재보험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을 이 코리안리를 통해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을 드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매출액 같은 부분도 굉장히 커요. 지금 시총은 1조 원이 안 되지만 매출액은 수조 원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튼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로 유명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추세가 지금 계속 횡보로 누워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딱히 보험사만 놓고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치고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저점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의 모습이라서 추세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좋은 것은 기업 내용이 좋은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좋긴 한데 추세가 좋지 않고 현재 하방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업황적인 부분 다 종합해 봤을 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다라면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한 이후에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재접근하시거나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이렇게 저점이 계속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리안리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고 또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시청자 의뢰해 주신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이네요. 네, 키움증권은 이제 유튜브에서 댓글로 그 요청을 좀 해주신 분이었죠. 네, 키움증권은 그동안 이제 온라인 증권사에서의 최강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을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뭐 그 이전의 시즌에서도 계속 주가가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증권사로서 이제 수수료가 가장 낮은 키움증권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됐어요. 모든 증권사들이 국내 수수료 무료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경쟁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서 이제부터는 매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과 움직이는 부분들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의 특성은 현재 시점이 시장이 만약에 바닥이라고 생각된다면 주가가 저점을 같이 찍고 반등한다 그러면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증시 상황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이런 증권주들의 움직임들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이 기업은요. 그동안 해먹었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이평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정렬되지 않고 횡보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수익이 바로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 라인대가 75,000원입니다. 그래서 75,0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부분에서는 현재 저항이 많고 답답한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서둘러서 매수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 좋지 않겠지만 좀 지켜보시는 관점들은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75,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 이탈하면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75,000원을 저점으로 또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의견을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도 6종목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최 회사님 오늘도 또 한 주 동안 준비해주신 거 네네. 또 감사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초복도 지났잖아요. 초복도 지나고 이제 7월 중반 이제 휴가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변동성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올라갔다고 해서 다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갔다고 해서 또 다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중심을 잘 잡고 내가 정확한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잘 되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또 많이 준비해서 다음 주